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 번째 썰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. 뭐 내가 앞으로 결혼을 안 하게 되면, 뭐 혼자 살게 되면, 호래비 신세가 된다면,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, 어떻게 내가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이냐, 이 고민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? 저는 합니다. 저는 해요. 근데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왜냐?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났거든요.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거는, 자, 1인 가구의 증가는 뭐예요? 자, 자, 비혼주의자들의 증거로 이어지죠. 그러면 뭐냐 하면, 이 말은 뭐냐 하면, 남은 여생을 혼자 사는 거예요. 물론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. 동거해서 살 수도 있지만, 뭐 혼자 앞으로 그냥 남은 여생은 쭉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좋습니다.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거, 뭐 결혼이 싫어가지고, 뭐 결혼이 싫다.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하고 맞는 짝을 구하는 건 더 어렵고, 그리고 뭐 아파트 비싸고 다 좋습니다. 뭐 자발적이 됐든 비자발적이 됐든 비혼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비혼주의자, 나 혼자 산다. 네, 네, 좋습니다. 근데 그렇게 그렇게 살 만한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사는 건지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나 결혼 안 하고 살 거야. 아,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야.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.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들이 더 많고 나 역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솔직히 말해서. 좋습니다. 혼자 사는 거. 혼자 사는 거 자체 나쁘지 않아요. 괜찮아. 장점도 있어. 즐기면 괜찮아요.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는 게 더 보기 힘들잖아요. 결혼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늘어날 테고 1인 가족도 늘어날 테고 혼밥도 늘어나고, 이제 뭐 결혼하는 게 뭐 흔한 얘기가 아닌 얘기가 될 정도로 아마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은데,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했을 때, 혼자 산다고 했을 때, 그 혼자 살 만한, 그 100세 시대를 버틸 만한 준비는 다들 돼 있습니까?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. 안 돼 있는 사람들이.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.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보입니다. 여자분들이. 이런 준비에 대해서 아니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. 남자도 보이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자시 스스로 얘기하기 분들이 그렇게 드물 거예요. 드물 거야. 아, 난 혼자 살아도 준비 다 해놨다. 내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돈도 모아놨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?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 몇 없어요. 진짜 몇 없어. 남자보다 훨씬 더 적어요.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. 이런 얘기를 근데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이 얘기에 대해서, 이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걸 얘기를 안 다루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거일 거예요. 맞죠?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. 제가 얘기하니까 아차 싶었을 거예요. 아, 맞다. 결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?
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하다 되겠지. 어떻게 하다 안 되는 거야, 이게. 말 그대로 요즘엔 뭡니까?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. 각자 도생의 시대. 요즘 시대는 예,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여러분 누구나 다 부르잖아. 이 말이 이제는 흔해 빠진 말이 돼버렸어. 예전에는 이런 말 잘 안 썼어요. 각자 도생. 안 썼는데 요즘에는 쉽게 씁니다. 방송에서도 쓰고 저도 쓰고요. 여러분도 씁니다. 낯선 말이 아니죠. 익숙한 말이죠, 이제는. 앞으로 더 익숙하게 될 거예요. 왜냐? 이제는 뭐 가정을 일두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. 근데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뭡니까?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마련하는 거죠.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거지. 당장은 마련하겠죠.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앞으로는.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 들으면 좀 뜨끔할 거예요. 지금 당장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, 앞으로. 앞으로 어떡하냐는 거죠. 이 말 들으면 좀,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좀 살짝 불안해야 됩니다, 이게 대해서. 왜 그런가 하면, 부모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. 각자 소생이 뭡니까? 내 스스로 책임지는 거.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. 우리나라는 뭐 캥거루족 한다고 하지만 캥거루족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. 그것도 부모님이 엄청 잘 살아야 돼요. 아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거나. 근데 모든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을 게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.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조차도 부모님들 두 분들 먹고 살기 변변치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설령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거나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별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물려받을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.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. 부모님께 나중에 내게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. 그거 너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들도 부모님 노후를 제대로 잘 챙기고 노후에 노년에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들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그 리어카 끌고 파지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엄청 많잖아요.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. 아니면 나이 들어도 뭐 노가다 같은 거 일한다거나 현장 일하시는 분들, 총선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됐으면 막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.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엄청 높은 거 알고 계시죠? 50% 넘습니다. OECD 부동 1위에요. 근데 이게 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요. 왜냐?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챙겨줄 만한 그런 국고의 유산들이 별로 없어. 없어요. 정부에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. 알아도 여기 돈을 때려 붓기가 너무 힘들어. 다른 거를 못 챙겨주니까. 지금 부모님들도 부모님 두 분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 말인 즉슨 부모님한테 뭔가 내가 엉겨 붙는다거나 부모님한테 뭔가 뭐 유산이나 뭐 돈을 바라거나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.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건사해 준다거나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. 이거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. 냉정하게. 진짜로. 어떻게 부모님 내 늙어 살라고 뭐 얼마 지어주겠지.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에요.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뭐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. 자,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이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.
이게 여러분 눈엔 잘 티가 안 날 거예요. 티가 안 나는데 저 지금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나이가 동갑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 모아가지고 전셋집 마련하고 빚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모아놓고 안 모아놨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외제차 몰고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명품 만지고 여행 가고 놀러 갈 생각이 나고 보일 거예요. 여기서 이미 벌어졌어요. 이미 자기들만 못 느낄 뿐이에요. 이미 많이 벌어졌어요. 나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40년 우리가 늙어가지고 나이 들었을 때 그 미래가 절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너무 안이네요. 뭐 나이 되면 어떻게 살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니랍니다.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. 어떻게 되면 계속 그냥 시대에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.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. 의에 되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를 다가올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. 난 대비해야겠다. 난 준비해야겠다.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. 나라에서 이걸 건사해준다? 지켜준다? 못 지켜줘요, 여러분.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. 왜냐?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애가 출산 안 하잖아요. 출산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집값이 뭐 내려갈 것 같습니까, 무조건? 내려가게 하겠지만 확 내려가지는 않을 거야. 이 올라간 게. 그래서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월세가 나가지 않는데 소중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. 정말로. 어. 이게 너무 안일하다는 거야. 비혼주의가 뭐예요? 비혼주의. 비혼주의. 내 혼자 의식주의 해결한다는 거잖아요. 해결.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40, 50, 60, 70, 80, 90, 100까지 가는 거예요. 잠깐 지금 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0 넘어서 50 넘어서 60 넘어서 70 넘어서 생각해야 돼요. 노인들도 돈이 있는 노인하고 돈이 없는 노인과의 생활의 질 차이는 엄청 벌어져요.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요.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거야. 늘어나는 게 아니라. 지금 어른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지금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드신 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는지 지금도 안 받아주는데 시대가 지난다고 받아줄까요?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제 뭐야 그 결혼 안 하게 되면 출생하는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. 과연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? 쉽게 그렇게 될까?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까요? 내가 여지껏 살아보면 느낀 게 절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그 사회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. 네. 그거 하나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약간 위험한 발상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긴 인생을 좋던 시즌 살아야 된다고 치면 준비해야 됩니다. 어디 뭐 돈 많이 쓸 거, 여행 갈 거 이렇게 정신 팔려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. 결혼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지옥문이에요. 이제 결혼하는 것도 마냥 부러운 시대가 아닌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, 우리가. 음.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.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방비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방비책을.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.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돼, 내가. 내 자신이 해야 돼요.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. 우리가 설령 뭐 재테크로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터전은 닦아놔야 된다고. 닦아놓기 위해서 저금을 하는 거라고. 돈을 모으는 거라고. 근데 나이가 든 궁핍하게 보일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. 훨씬 많아요. 왜냐 우리나라의 경제 패턴을 보면
나이 드신 분들이, 특히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남자분도 별로 없지만 여자분들이 더 없어요. 남자들은 장소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있어. 남자들은 이게 뭐냐면 도시에 안 산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도시를 포기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못 하는 거야. 여자분들이 보통 나이 들어 시골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. 시골에 가는 사람 누가 있어? 남자들은 돈 벌고 살 것 같으면 뭐 바닷가라 가지고 고기잡이라도 하고 조선소라도 가고 맞잖아요. 아니면 뭐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뭐 사육이라도 그렇잖아요. 일 도와주고. 근데 그런 데 가면 다 남자예요. 다 남자란 말이야. 뭐 소똥 치우고 모이 주고 다 남자 아닙니까? 여자 있습니까?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. 주물 공장 같은 데 여자가 있어요? 없어요.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자기 신분, 자기 어떤 처지를 인정하고 뭐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겠다고 덤벼들면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해도 받아주지 안 받아주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. 도시에만 있잖아요. 도시에만. 근데 여자분들 나이 들어서 도시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자리가 또 있지 않아요. 나이 들게 되면. 여자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.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야 돼.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사무실하고 서비스업인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일 자체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 같은 그 일을 왜 써주냐, 외모 때문에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. 나이가 든 외모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. 그러면 나보다 훨씬 이쁘고 젊은 사람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원드래곤님 어떠세요? PC방 아르바이트 봐봐. PC방 아르바이트 젊은 그 여자분이잖아요. 나이 드신 분들 쓰는 거 봤습니까?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여러분 PC방 가보잖아요. 그 카운터에 나이 많은 아주머니 쓰는 거 봤어요?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카운터 보고 있으면 여러분 PC방 갈 겁니까? 안 갈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남자분들도 이 얘기 좀 세게 들으셔야지만 여자분들도 좀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. 물론 이 영상 올린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무조건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 현실이니까. 기분 나쁘더라도 현실입니다. 미래입니다. 이게 안 이뤄질 것 같습니까?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안 바뀔 것 같습니까? 자꾸 머릿속으로 이제 행복회로 막 돌리면서 붕어형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안 흘러가 그렇게 외칠 것 같습니까? 저는 이것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냉정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본보다 더 안 좋게 가. 분명히 장담하는데 일본이 지금 돌아가는 현상보다 지금 더 안 좋게 돌아가요. 우리나라가. 훨씬 더 안 좋게 돌아가요. 근데 웃긴 게 지금 일본의 뭐 아라포 세대, 마케이노 세대 이것도 웃긴 게 이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돼. 웃긴 게 유튜브에 보면 일본의 마케이노, 아라포 보면 댓글 다시부터 남자예요. 여자분은 관심이 없어. 근데 웃긴 게 저게 현실 아닙니까? 소설이 아니잖아요. 일본에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. 일본에서 지금 나이만 여자들이 경제력 떨어지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. 일본에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거든요. 아라포 세대. 결혼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직장도 못 가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이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들. 오죽하면 이걸 드라마를 만들었겠어요. 어라운드 포티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었을 거야 일본에서. 항상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세게 와요. 일본보다 훨씬 더 세게 와. 근데 웃긴 게 그런 영상을 보면 여자분들 댓글이 없어. 댓글이 없다니까요. 이상한 게. 남자분 댓글이 있지만 여자분 댓글이 없어. 이거는 남자분들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안 봐도 돼요. 여자분들이 봐야 돼. 이게 한국이 미래가 될 수 있다니까. 한국보다 더 세게 올 수 있다니까요. 직격탄에 올 수가 있다니까. 근데 여자분들 일부러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건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인정 안 하려고 할 수가 없지 현실이니까. 맞잖아요. 자꾸 가머니설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. 가머니설. 듣기 좋은 말, 달콤한 말. 보기에 그럴싸하고. 근데 현실은 보기에 그럴싸한 게 아니라니까. 아무리 그런 달콤한 좋은 말 해도 내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. 혼자 살면 내가 현실이 직직탄에 맞는 거잖아요. 자꾸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. 여러분 맞잖아요. 여러분 혼자서 밥 먹고 살면 내가 혼자서 밥 지어서 먹어야 되고
설거지도 내가 해야 돼. 청소도 내가 해야 돼. 돈도 내가 벌어야 돼. 쓰레기 분리수거도 내가 해야 돼.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무슨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까? 현실이잖아요. 전기세도 내가 내야 되고, 내가 버는 돈 내가 내야 되고, 가계부도 내가 써야 되고. 내가 만약에 밥벌이 못하면 수도 끊기고 전기 끊기고, 월세 못 내면 방에 쫓겨나고, 내가 돈을 못 벌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, 어? 냉장고에 음식도 못 채우고, 못 시켜 먹고, 생활이 피폐해지잖아요. 현실 아닙니까? 현실이잖아.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. 나이가 들면서 이 현실에 대한 압박이나 무게감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. 특히 중요한 게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다거나 누구한테 기댈 수가 없다는 거죠. 공동체를 안 하잖아요. 자, 비혼주의 1인 가구라 하면 공동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걸 잠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50, 60, 70, 80, 90, 100 쭉 간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. 그럴 만한 시스템도 없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부터라도 정신번쩍 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을지 버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가온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모으고 어떻게 내가 좀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좀 진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남자든 여자든 간 특히 여자분들 뭐 결혼을 안 하고 뭐 본인 자유니까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뭐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. 남자도 결혼 사실 뭐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맞죠.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으니까. 뭐 결혼 못해 상관없습니다. 못하더라도 내 먹고 살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비책과 안전망, 내 비빌 언덕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.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.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거니까. 뭐 부모님 능력이 좋고 돈이 많다. 뭐 땅이 있다. 뭐 그런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. 훨씬 더 많아. 만약 물려받을 게 많을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해가지고 결혼했겠죠.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 못한 거죠. 왜냐면 결혼 못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여자 같은 게 모아놓은 돈이 없고 직장이 없어가 남자도 마찬가지로 모아놓은 돈이 없고 뭐 직장의 벌이가 좀 시원찮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부모님한테 손 못 벌리니까 부모님한테 뭐 결혼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 하니까 우린 땡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? 현실적으로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결혼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럼 좋습니다. 뭐 결혼 뭐 안 하면 되죠. 혼자 삽시다. 좋은데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이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돼요.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 봐준다거나 건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빨리 인지해야 돼. 어차피 나이 들면 결혼하기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지니까. 그러면 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무튼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. 빨리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저나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. 정신 차리고 이 길을 어떻게든 피하고 자꾸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. 어찌됐거나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대한민국 2021년 8월 9일을 사는 건 똑같으니까요. 아무튼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 보고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현실을 봐야 되고 직시해야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더 힘들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. 현실을 제대로 간파 안 하면 더 힘들어져요.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집니다. 자, 아무튼 긴 얘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